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구독자 1000명 달성을 기념하여 진행 중인 복귀 이벤트가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덕분에 저 또한 매일 기분 좋은 책임감을 느끼며 바둑판 앞에 앉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타이젠 5단 대국자의 기본은요. 대국자분께서 100으로 두신 바둑이고요. 반집을 이긴 바둑인데 내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혹시 어느 부분들을 고쳐야 할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구독자분께서 100이고요.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포석이 아주 재밌게 짜였는데요. 여기까지 흙은 우하부터 이어진 하변까지의 집을 먹었고요. 백은 좌하부터 이어진 상변까지의 집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둑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상대의 집을 깨는 게 중요한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깨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지켜놓고 싸우는 방법도 있어요. 지켰을 때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흙이 이런 식으로 키웠을 때 지금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그대로 바둑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뭐 한 칸을 띄고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약점 지켜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개를 했다. 그러면 1로 한 번 더 집을 벌었기 때문에 타개에 성공하는 순간 집이 많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겠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실전처럼 들어가는 수도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르게로는 반대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취향 차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나서 흙은 붙이는 수를 이용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백도를 공격함에 있어서 어딘가 붙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을 붙여주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흙이었다면 반대편으로 다가온다거나 해서 백을 중앙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오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백이 중앙으로 나가면서 돌들이 다 집이 없죠. 뭐 물론 사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수로 나리자를 뺏을 수 있다면 이것 역시 흙으로 충분히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전처럼 진행이 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백이 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호구를 치셨는데 호구 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저라면 가만히 는다거나 또는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 점 먹히는 것 자체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이고요. 이건 혹시나 뭐 이것도 활용당하고 하면 모양이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가만히 느는 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먹는 건 별거 없으니까 백이 어차피 날일자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급소 자리를 하나 때릴 게 남아 있거든요. 위로 지킨다면 위로 밀어주고요. 막을 때 젖혀서 이런 맥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라면 느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전에는 호구를 쳤고요. 한 칸 띄고 나갔는데요. 물론 나쁘진 않지만 나중에 어차피 단수 치면 버려야 되거든요. 연결하는 순간 빠졌을 때 백돌이 먼저 죽으니까요. 그래서 호구를 치고 싶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자, 이후 진행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협공한 거 너무 잘하셨고요. 들여다봤을 때 여기서가 또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연결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를 뚫고 끊는다면 저희는 장문을 이용해서 3은 죽더라도 반대편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면은 오히려 흑돌이 더 무거운 느낌이 있죠. 어차피 도망가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따라갔을 때 오히려 우변 쪽 흑돌이 약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흑도 여기서 이걸 바로 뚫기보다는 그냥 응수타진만 하고 중앙으로 나갈 확률이 높죠. 근데 실전에 제가 여기에 연결하는 걸 약간 아쉽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전처럼 진행이 되게 되면 일단 우상기에 집을 주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일단 바둑은 집이 많아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집을 주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수로 넘어갈수록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격을 잘하면은 거기서 다 메꿀 수는 있겠죠. 그럼 이후 진행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여다봤는데 흙이 연결한 게 실수였습니다. 만약에 이때 여길 찔러 넣었다면은 백이 두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막아야 되는데 끊는 순간 장문으로 죽죠. 그렇다고 이쪽으로 봤자니 이건 찔러 넣었을 때 백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여기 끊기만 해도 먹을 수가 없죠. 두 점이 죽으니까요. 그럼 또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건 지금 축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들여다보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한 칸으로 공격을 해서 흑돌이 최대한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둬서 백이 세력을 쌓음으로써 좌변에서 집을 만드는
이런 전략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전에는 이 수를 찾지 못하고 연결하는 관계로 백이 좀 이득을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흑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흑은 여기서 그냥 가볍게 나가줘야 돼요. 두 칸도 괜찮고 한 칸도 괜찮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단수 치고 연결하셨는데 이거는 한 점을 살려봤자 별게 없죠. 손 빼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진행을 보면 백이 조금이나마 앞서가는 바둑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형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형세 판단을 하고 그 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바둑이 좋다면 공격 대신 수비를 할 수 있고요. 바둑이 나쁘다면 조금 더 치열하게 두는 공격하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집을 한번 세워 볼 건데요. 자, 먼저 여기 위에부터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모를 그리는 겁니다. 네모를 그리면 3 곱하기 3이 되겠죠. 9집, 10집, 13집에 잡은돌이 2집이니까 15집, 20집, 한 25집 정도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일단 집으로 세지 않을 겁니다. 15집 정도. 그 다음에 우하기 쪽도 15집 정도. 가운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뺐어요. 그럼 흑은 30집 정도 있는 거고요. 백의 상변집은 몇 집일까요? 연결은 선수니까 넘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직선으로 세면은 여기 점이 10줄이에요. 하나 줄었으니까 9줄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9니까 18집에 20집, 22집 하면은 27, 30, 40 정도. 흑은 30이고 백은 40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백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죠. 10집이 유리한 상황이고 물론 우변을 세지 않긴 했지만 백도 좌변집을 세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바둑의 당사자였고 백이었다면 그냥 점 찍고 끝냈을 것 같아요. 좌변에서 집을 만드는 순간 우변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흑이 더 이상 집 만들 곳이 없습니다. 흑은 상변이 약하기 때문에 나가서 살릴 수밖에 없는데 뭐 그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거나 해서 흑이 하여금 연결만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돌이 좀 안정됐다 싶으면 삭감 정도를 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난하게 이제 백이 이길 수 있는 바둑인데 이거를 너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여기가 너무 넓어지면서 흙이 들어와서 살아버리는 순간 잘못하면 집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일직선적인 공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래자 들어오죠. 이러면 저희가 처음에 지켜놨으면 많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괜히 변수를 창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승률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공하신 건 잘하셨고요. 연결 이런 건 악수교환입니다. 아마 여기 끊었을 때 느끼셨을 건데 상대편 분께서 잘 두진 않는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이건 백돌 두 점을 잡아도 별게 없는데 끊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전략이죠. 그래서 실전에 잘 두셨고요. 나래자 공격 잘하셨고 압박하고 나서 장문으로 잡은 것까지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도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집 계산이에요. 흑은 몇 집이지? 백은 몇 집이지?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형세 판단을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한 번만 해놔도 바둑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우변 모양 거의 그대로잖아요. 저희 아까 30 세놨으니까 그대로 30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집은 27집 그대로죠. 30에 한 5집 더 늘었으니까 35집. 그러면 현재 100이 5집 정도 앞서는 가운데 좌변 그림인 겁니다. 넉넉하죠? 잘만 지키면 그냥 끝나는 바둑인데 여기서 끊고 단수 치고 막 이렇게 싸우면은 여기서 흙이 늘면 좀 더 까다로웠는데요. 복잡해집니다. 늘게 되면. 이거 한 점이 쉽게 제압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버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흙도 안형을 갖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상대방한테 대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해볼 데 없게 만드는 거죠. 특히 저희가 바둑을 둘 때 보면은 싸움이 10번 났을 때 10번 다 이기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한 3, 4번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수비적으로 하면서 상대방한테 줄 건 주고 이기는 전략. 이런 게 바둑에서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끊겼을 때 밑으로 가가지고는 이건 계속해서 백이 좋고요. 단수 치고 뚫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많이 얻었어요, 백이. 여기서 단수 친 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우선 아래 지켜놔야죠. 흑이 만약에 여기 올리면 이제 장문으로 잡으면 되고요. 이쪽으로 도망가는 건 단수 쳤을 때 흑도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로 단수 치게 되니까 단수 치고 때려 먹고 느니까 지금 백집이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중앙에서 번 거라고는 한 3집에서 4집 정도인데 뚫리면서
백이 거의 15집 가까이가 없어졌고요. 지켰다면 이쪽에 흙집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흙집이 10집 이상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저희는 손해는 20집 가까이 봤는데 이득은 4집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놓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하나의 교환만으로도 바둑의 격차가 확 좁혀졌습니다. 흙집은 여기 30집 그대로죠. 그러면 여기 집만 추가된 거니까 한 42집 정도 났습니다. 100집은 이제 여기가 없어졌으니까 새로 세야 됩니다. 대략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20집, 그리고 여기도 20집 정도 만들어졌고요. 5집 정도 있으니까 45집 정도 났고 흙도 45 정도 났거든요. 그런데 원래 좌변은 100이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처럼 진행이 되게 되면 100이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지고요. 흙만 우변 쪽에서 집을 만들 수 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둑의 균형이 맞아버렸어요. 그 이유는 단수 치고 때리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둑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단수 치는 건 위에서 여기 쳐가지고 이미 연결을 통해 지켰기 때문에 안 둬도 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 두는 게 더 중요할까요? 지금은 이제 집으로는 거의 다 따라잡혔지만 저희한테는 한 가지 좋은 점이 남아있어요. 중앙 흑돌이 아직 못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흑이 이걸 막 움직일 여유는 없어요. 애초에 살리지도 못할 뿐더러 백이 이 자리를 빼두면 날일자가고 끊는 순간 위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 흑은 그냥 연결만 해야 되는데 또 압박을 하면은 여전히 못 살아있죠.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 두 방만으로도 백집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아마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수비적인 수였어요.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두고 여기서 수비적으로 두니까 바둑이 언밸런스해지면서 오히려 흑 쪽으로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예를 들어 흑이 이걸 하나 지켜버리면은 흑집도 생각보다 커집니다. 여기만 해도 지키는 순간 55집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65집. 죽지만 않는다면 이건 오히려 백이 졌어요. 그만큼 이 한 수의 가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 흑이 너무 깊게 갔죠. 지금 형세 판단이 되었다면 잘 두는 바둑이었다면 뒤로 지켰을 거예요. 이제 할만한데? 하고 이제 만족하면서 형세를 후반으로 몰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길지 질지 정말 알 수 없는 바둑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갔을 때 들어가신 건 너무 좋았어요. 지금 바둑이 좀 나쁘다고 판단하시고 공격적으로 두시는 거, 이런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돌파를 이렇게 쭈쭈쭈쭉 했는데 다 죽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 이 판단은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두실 것 같았다면 이런 거 먼저 선수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끊으려고 해봤자 이거는 백이 더 모양이 살 확률이 높죠. 나중에 여기 끊는 약점도 남아있기 때문에 중앙 흑돌이랑 엮는 것도 가능해서 뭐 어떤 특정 수로 살았다 이것보다는 저희가 이때까지 바둑 두는 데이터상 이거는 죽을 돌이 아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만 붙여도 팔도 아직 약하죠. 끊으려고 하면은 먹을 때 위로 죽고요. 단수 치고 여길 지키면 아래가 죽죠. 웬만하면 죽지 않는 돌이에요. 그런데 실전 전략은 너무 쉽게 죽인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교환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때는 제 생각에는 위기였어요. 아마 흑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은 바둑인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꼬부리는 수는 없는 수입니다. 여기 최소 한 칸으로 두시는 게 낫고요. 무슨 의미냐면 이때 위로 젖힐 수 있잖아요. 이건 끝내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수치고 여기까지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끝내기를 했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둔 다음에 한 칸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교환들을 다 해주기에는 좀 아까워요. 팩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백이 뭐 다르게 둘 수 있는 전략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정리되는 건 흑이 만족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둑이 왜 역전이 됐는지 한번 볼 건데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런 거 단수 치는 거 안 좋습니다. 없어도 되는 돌이에요. 이런 건 좀 아쉬웠고요. 패싸움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패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패싸움에서 중요한 거는 가치 판단이에요. 흑이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할 바둑이 아닌데 가치 판단을 실수했기 때문에 나온 상황이 되었고요. 이때도 아래로 때리는 게 아니라 위로 때린 다음에 잡을 때 아래를 지켰다면 많이 졌을 거예요. 그런데 흑이 여기서 많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 흑집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 방심해서 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백이 날일자가 좋았어요. 이렇게 먹음으로써 백이 근소하지만 반집 정도 역전을 한 그림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바둑을 총평을 해드린다면 초반 부분은 되게 좋으세요.
확실히 공부한 티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수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공격 일변도로 두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경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초중반 상황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잘 두셨는데 단수를 치면서부터 바둑이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때 그냥 지켰다면 아마도 오늘 바둑 많이 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결하면 장문으로 잡아버리는 순간 크게 해볼 데가 없거든요. 이거 집만 들어가지고 못 이겨요. 이게 그만큼 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칸이 선수고 이런 거 사실 이거 치중 가고 이렇게 하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흑돌도 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바둑이었는데 단수 치게 되니까 손해를 많이 받고 이때도 위를 강하게 만들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두셨어야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바둑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